있다면은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이 성인용의 첫 에피소드 함께 보도록 하시죠. Let's go! 제가 초대 게스트로 가장 모시고 싶었던 김호윤 셰프님을 드디어 모시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김호윤 셰프님의 자기소개를 들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요리사 김호윤입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한 소개 맞습니다. 네, 최대한 캐주얼하게 진행된 인터뷰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여러분들께 김호윤 셰프님의 삶에 대한 어떤 attitude 그리고 또 철학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처음에 한 몇 질문들은 포멀하게 좀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예술이라는 필드가 국내에서는 되게 제가 느끼는 가치만큼 인정을 잘 못 받고 좀 사회적으로 용기를 심어주지 않는 그런 필드인 것 같아요. 본인도 그런 걸 많이 느끼셨나요? 당연히 일단은 대박을 칠 수 없는 직업이죠. 보통의 아티스트라고 하면 네. 진짜 업계 1위가 되거나 네. 누가 봐도 탑이다라고 하는 탑 3 안에 들지 않는 이상 네. 심지어 들어도 소위 말하는 대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분위기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당연히. 네. 대신 이제 하고 싶어서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렇지만 그게 좋아서 하는 분들이니까. 네. 다른 나라였다면 만약에 환경이 그러면 좀 더 쉽게 진입을 했을까요? 다른 나라를 막 이렇게 더 우리나라보다 좋다라고 얘기하기 애매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프랑스, 일본 뭐 이런 곳들은 기술자, 스킬러, 아티스트 이런 분들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유행이 더디다 보니까 직업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분들한테 리스펙트를 가지고 신뢰가 있고 그리고 그냥 그 정신을 먼저 봐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기능성이 더 뛰어나다 또는 더 좋다라는 느낌보다 그냥 그게 오래됐고 오랜 시간을 들인 거다에 이제 중점이 좀 더 가 있는 거니까. 우리나라는 저도 어디 가서 따지지만 그 가성비란 말, 그러니까 뭐든지 가성비니까 음식도 가성비고 레스토랑도 가성비고 제품도 가성비고. 그러니까 가성비라는 말이 장인 정신이랑은 조금 반대에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죠. 네. 뭐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철학보다는 인풋 대비 아웃풋만을 따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이렇게 계속 평범한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은 분명히 너무 뻔하고 너무 지루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인터뷰는 조금 더 색다르게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김호윤 셰프님이 끓여주시는 라면을 함께 끓이면서 또 먹으면서 그 과정에서 계속 질문과 답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라면을 오늘 끓여줄 수 있으실지? 네, 그럼요. 뭐 근데 라면. 근데 여기서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한 거 이렇게 사람들이 네. 너무 뜬금없이 이런 거 해달라 그러면 부담 느끼는 특히 라면이란 걸 맛을 막 남들에게 끌어내기 힘들 것 같은데. 그치, 라면이 사실 발로 끓여도 맛있는 게 라면이긴 하니까. 네. 네,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라면은 진짜 차이를 만들기가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요.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확실하게 달라요. 왜냐면 바텐더한테 소맥 말아달라고 해본 적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매번 술을 섞는 사람이 타주는 소맥의 비율은 달라요. 나 생각도 못했어요. 나는 매일 요리하는 사람이니까 네. 같진 않아요. 달라요. 나 너무 디테일이 잠시만요. 있어요. 진짜요? 기대가 되네요. 기대도 괜찮은가요? 네, 기대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라면 끓여요. 원래 셰프님이 끓여주시는 라면은 격식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물은 어떤 비율로 넣으세요? 보통 여기 뒤에는 막 550ml, 막 450ml 정량 막 저게 제일 정확해요. 정량을 그래요? 넣는 거예요. 내가 계란이 좋다. 네. 그러면 450ml를 넣고 끓이는 게 포인트예요. 진짜요? 계란이 들어가면서 맛이 연해지기 때문에. 와 이거는 팁이네요. 완전. 근데 저거는 네. 믿으셔야 돼요. 520ml, 550ml, 500ml 저런 거는 완전히 믿어야 돼요. 저분들은 밥 먹고 아침부터 출근 저녁까지 라면만 끓이신 분들이에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 이거는 라면 회사에서 하는 말이야. 내가 더 잘 알아 하는 건 약간 오만한. 밥 먹고 저것만 하셨다니까. 그죠. 그러네. 그보다 잘했어.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저런 거 딱 보면은 야 이거보다 좀 덜 넣어야지 맛있어. 더 넣어야지 맛있어. 이런 말 하는데. 여기 보면 물 550ml 써있죠. 그러네요. 위에. 네, 550ml. 그러면 몇 ml? 500ml. 계란을 넣을 네, 거니까. 정확합니다. 오케이. 그럼 50ml 한 개당 50ml 정도 이렇게 빼는 느낌. 그렇죠. 50ml 적게 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일회용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변경. 넥타이에 베스트를 입고 라면을. 네. 그러면 이제 물을 끓이기 시작했으니까 물이 끓을 때까지 이렇게 제가 또 다음 질문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22살 때부터 칼을 처음 잡으셨고 군대를 제대를 하시고 또 학교를 마치시고 와서 보니까 26이라고 하셨잖아요. 26은 그리고 또 이른 나이보다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늦게 시작하면은 사실 자신감도 남들보다 굉장히 좀 떨어질 수 있고 늦었다는 나이를 얻어도 디스어드밴티지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남들보다 더 어려움이 따랐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고 어떻게 또 극복하셨는지 본인의 스토리가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17살 때부터 조리고등학교에 시작한 친구들이나 20살 때 이제 바로 요리를 시작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빠른 편은 절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예를 들면 자격증이 없다거나 핸드 스킬이 일단 부족한 거죠.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핸드 스킬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칼질, 예. 설거지 뭐 이런 거조차 설거지도 스킬. 설거지 스킬이죠. 오, 그 멕시칸 디시워셔 절대 못 따라가요. 아 진짜요? 그 이어폰 끼고 막 접시 이렇게 들고 쫙 놓는 동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네. 못 따라가요. 그건 경험이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다 부족했고 주변에 친척이라든지 가족 중에 뭐 아버지가 뭐 요리사거나 할아버지가 외식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친척 중에 누가 있다거나 업계 종사자가 있다거나 하다못해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서 0.1%도 그런 류의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요. 가족도 먼 친척도 전혀. 그러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다 전문가를 쫓아가서 물어봐야 됐고 근데 그게 누가 되게 열정이 있었다 이게 열정이 있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는 거야. 주변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건너 물어보지. 아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뉴스에 나오거나 신문에 나오는 사람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고 갔다가 퇴짜도 맞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열정을 보고 받아들이는 것밖에 그 사람들 이득이 아무런 도와주고 또 이 사람이 나한테 다시 뭔가 베풀 거라는 확신도 분명히 없을 거고. 나중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빛을 보니까 이게 어설픈 게 아니라 미쳐 있구나라는 걸 직감은 하셨대요. 그래서 이거 뭐라도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잘 될지 알 수 없지만 뭐는 하겠구나라고 해서 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물이 끓기 시작을 해서 셰프님의 조리 단계를 거치고 나서 제가 또 세 번째 질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